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곧 있으면 한가위네요. 그죠? 한가위 기간에도 저희 IT의 신은 영상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쉬시면서 계속 우리 IT의 신 영상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추석 이후에 또 장 색깔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부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울 수 있어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인쇄 회로 기판 PCB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특히 PCB 중에서도 최근 가장 핫한 반도체 기판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자, 반도체 기판은 왜 나왔냐면요. 예전에 제가 후공정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예전에는 리드 프레임하고 와이어 본딩으로 반도체 패키징을 했었잖아요. 반도체 패키징을 했었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왜? 인풋 아웃풋 수가 200개를 넘어가면 핀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 이렇게 제가 패키징 지네발 그렸잖아요. 그죠? 지네발 이렇게 해서 예전엔 반도체 모양이 리드 프레임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발을 보면 이렇게 패키지가 있으면 발이 이렇게 돼서 반도체가 붙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솔더 페이스트를 썼어요. 그죠? 솔더 페이스트를 썼는데 요게 200개 이상 발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우리 BGA 그러면 지금은 이제 플립칩 BGA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FPGA부터 나왔어요. 파인 피치 이렇게 나왔었고요. 다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와이어 본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를 써서 요게 솔더 버리죠. 요렇게 해서 패키징을 시작한 거예요. 요게 이제 파인 피치 BGA 인데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쓰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플립칩 BGA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이유는 이제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플립칩 BGA를 쓰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는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PBGA 같은 경우는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CPU, GPU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플립칩 CSP 같은 경우는 AP, 모바일 AP 쪽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이 크기가 서브스트레이트 크기 대비해서 80%가 넘으면 CSP고요. 80%가 안 되면 BGA입니다. 그러니까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기판 크기가 굉장히 큰 거죠. 다이는 이렇게 작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IO 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렇게 뽕뽕뽕뽕 IO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CPU나 GPU 같은 경우는 IO 수가 많거든요. 네. 자, 2000년대부터 PCB 서브스트레이트 쪽 기술이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WAP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플립칩이라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풋 아웃풋을 확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 플립칩 CSP 그리고 팬아웃 WLP라는 기술이 나왔죠. 이게 TSMC가 팬아웃 WLP라는 기술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전에는 모바일 AP 같은 경우는 플립칩 CSP를 주로 썼었죠. 지금도 이제 TSMC를 제외한 삼성 같은 경우는 플립칩 CSP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팬아웃 WLP를 가지고 애플 AP, 특히나 애플 AP를 주로 생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도 팬아웃 WLP라는 기술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는 회사가
먼저 했는데요. 그때는 PMIC 쪽 이런 쪽만 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IO수가 맥시멈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TSMC가 뭐가 대단하냐면요, 이걸 가지고 1000개를 구현한 겁니다. IO수를. 그러면서 이게 AP, 고성능 AP에 쓸 수 있다고 된 거고요. 여러 군데서 좀 혼선이 있는 게 팬아웃 WLP면 당연히 다 AP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팬아웃 WLP 중에서도 IO수를 1000개 가까이 할 수 있는 회사는 거의 TSMC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반도체 기판 시장 동향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기판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년 기준으로 보면 한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원 정도 되고요.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은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PCB 시장을 한번 놓고 볼게요. 전체 PCB 시장은요, 한 72조 정도 돼요. 72조 정도 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3% 정도 성장하는 것은 반도체 기판 쪽이 가장 핫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시장이 한 10%대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YOY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18조 원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장 핫한 쪽은 PCB 쪽에서 반도체 기판 쪽하고 컴퓨팅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스마트폰 쪽이나 가전, 국방 뭐 이런 쪽은 성장률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는 차량용 기판 쪽, 이런 쪽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요, 향후 5년 동안은 10%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핫한 겁니다. 이 반도체 기판이요, 핫하기만 한 건은 아니었어요. 일단 11년부터 17년까지는 침체기였어요. 침체기였는데요. 그때 왜 그러냐면요, 팬아웃 WLP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존의 AP 같은 경우는 플립칩 CSP를 가지고 썼는데 팬아웃 WLP는 기판이 없습니다. PCB가 없거든요. PCB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요게 TSMC 때문에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립칩 BGA 같은 경우도요, 회로 설계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요 면적 기준으로 수요가 좀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가 부진했겠죠. 투자가 부진했을 거예요. 그죠? 투자가 부진했는데 요게 17년부터 기점으로 클라우드 서버향 요 수요가 확 일어나면서요, 기판 수요가 특히나 플립칩 BGA 중심으로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투자는 부진했겠죠.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플립칩 BGA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플립칩 BGA가 지금 쇼티지가 심각하죠. 쇼티지가 심각합니다. 쇼티지가 심각하고요.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CPU, GPU, TPU, 최근에 M1 같은 애플, 그죠? 애플 맥북용 M1 같은 경우도 플립칩 BGA를 썼죠. 그러니까 ASIC도 요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기판 쇼티지가 심각한데요, 상반기에 하이엔드 쪽으로 40% 가격이 올라서 이슈가 크게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지금 이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요,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쪽인데요, 일본의 이비덴, 신코덴키, 요 두 회사가 거의 서버 같은 경우는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 클라우드향 쪽으로, 그죠? 그리고 기업향 서버 쪽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부족하죠. 특히나 일본 회사들 캐파 투자 보수적으로 하죠. 그래서 인텔이 찾아왔어요. 인텔이 이쪽 가장 큰 수요처일 아니에요. 그죠? 인텔이 삼성전기한테 선투자 좀 해줄래? 라고 했는데 삼성전기가 니네 물량 보장해주면 생각해볼게 라고 해서 좀 그런 이슈도 있었었고요. 지금 대덕전자도 이쪽 진출을 했습니다. 대덕전자도 최근에 700억, 900억 투자했고 뭐 추가로 7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해서요, 지금 작년에 투자한 공장에서 이제 플립칩 BGA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플립칩 CSP 하던 회사들은 플립칩 BGA도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요. 플립칩 CSP를 한다고 해서 플립칩 BGA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는데요, ABF라는 필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 요게 중요한데요. 이 플립칩 BGA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아지노모토라는 일본 미원 생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SG. 조미료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들이 70년대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이 아지노모토 빌드업 필름을 만들었고요. 독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쇼티지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요 필름 수급도 문제인데요. 이 장비가 좀 달라요. 설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플립칩 CSP 설비를 가지고 플립칩 BGA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PC용 플립칩 BGA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플레이어들이 몇몇 한 5개, 6개 정도 있는데요. 요 서버용 쪽이 중요합니다. 서버용, 이비덴, 신코덴키. 이쪽이 굉장히 고부가 쪽이고요. 지금 뭐 삼성전기하고 대덕전자 회사들도 일단은 PC 쪽이나 차량용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도 시장은 굉장히 아직까지는 유망한 수준입니다. 자, 플립칩 BGA가 그만큼 반도체 기판에서 중요하다는 설명을 계속 드렸었고요. 이게 전체 기판 반도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7% 정도 됩니다. 앞으로 비중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고요.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쪽 플립칩 BGA 시장은 핫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AIP 시장의 성장입니다. 안테나인 패키지 시장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기판이 되게 중요해졌는데요. 이게 왜 중요해졌냐면 특히 5G. 5G 같은 경우 통신이 두 개가 있죠. 서브6가 있고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가 있습니다. 서브6는 3.5GHz 대역이에요.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는 28GHz 대역입니다. 그런데 서브6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밀리미터 웨이브 쪽이 지금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죠. 시장이. 거기에 안테나 패키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데이터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리고 밀리미터 웨이브 같은 경우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요. 직진성이 강하고 주파수 감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하고 트랜시버 IC 있죠. 트랜시버 IC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패키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같이 패키징을 하려면 안테나인 패키징 요 PCB가 필요한데요. 요거는 삼성전기하고요. LG 이노텍이 전 세계 시장을 거의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고요. 이쪽 시장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 뭐 아직 시장 규모는 뭐 1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른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제퍼리라는 분이 안녕하세요. IT의 신 잘 보고 있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금일 올려주신 내용의 경우 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AP 영상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200의 경우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패키지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그러면 플립칩 CSP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심택이 수혜가 있을까 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대표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엑시노스 2200에 대해서 이게 2억장 선주문을 받았죠. 선주문을 받았는데요. 요게 지금 이분 말씀은 팬아웃 WLP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팬아웃 WLP로 되면 PCB가 없죠. PCB가 없기 때문에 플립칩 CSP 쪽은 수혜가 없고, 그러면 심택도 별로 좋아지는 게 없겠네요 라는 게 이제 이분의 질문의 취지인데요.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이 딱 있는데요. 일단은 요게 팬아웃 WLP로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팩트 확인이 필요하고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요게 팬아웃 WLP로 한다는 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이분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일단 팩트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좀 수혜폭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심택이 플립칩 CSP를 하는데요. 주로 중국향입니다. 그래서 중국향이라서 약간 미들 로우엔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하이엔드 쪽이죠. 그죠? 하이엔드 쪽이죠. 이게 아마 IO 수가 한 110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그죠? 1100개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들급 같은 경우는 뭐 한 600개에서 800개 정도의 IO 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심태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텐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버리면 물량에서 좀 손실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이엔드 쪽 플립칩 CSP를 하는 회사들이 이런 쪽으로 영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거에 대한 팩트 체크 정확하게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페나우 WLP로 TSMC의 특허들이 장난 아닙니다. 일단 특허 문제들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IO수가 1000개 이상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오사트가 중요하죠. 이 후공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오사트가 중요한데요. TSMC 같은 경우는 페나우 WLP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ASE 같은 회사가 일부 할 수는 있는데요. 이 오사트를 담당해 줄 수 있는 회사가 그럼 삼성 입장에서는 암코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암코도 이 1000개 이상의 IO수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한 600개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선뜻 이렇게 이 많은 물량을 도전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